안녕하세요. 샤워하고 오니까 뭔가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영상으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이 있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치즈케이님 거부터 얘기할게요. 팀노바에서 현재 보안 클래스, 인공지능 클래스 등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있는데 많진 않아요. 한 10명? 1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응용 2단계.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안이나 인공지능 회사로 가신 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안 쪽은 오히려 제가 가르친 애가 갔어요. 그래서 보안 간 친구가 아마 인터뷰 할 거예요. 그 군복무 끝나면 인터뷰 할 건데, 이제 병특 보안회사로 간 친구 있어요. 한 2명 될라나? 근데 저한테 배워서 보안 쪽을 가셨어요. 간 게 아니고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있고 한 2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안으로 보내려고 보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보안을 가게 되는데, 뭐 기계행 팀장님이나 저나 이전 회사가 그 보안 회사였는데, 그냥 거기 그 보안 회사라고 해서 막 보안 인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보안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보안 회사라고 막 보안 고수 막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의외로 가면은 보안 고수적인 사람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러니까 윈도우즈 개발이나 C 같은 거 잘하고 이러면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화가 많이 되는 그런 거. 근데 보안 제품이 보통 이식돼서 나가니까 이식이 될 수 있는 플랫폼들, 뭐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 윈도우즈 뭐 이런 것들, 리눅스에 특화된 뭐 그런 것들. 근데 보안 제품이 너무 많아서 종류가, 왜냐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 다 보안 제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범주가 커서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잘하면은 보안회사 갈 수 있어요. 가서 이제 보안적 지식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되는데, 그때 아무튼 보안 쪽으로는 딱히 이렇게, 그러니까 보안 막 해커들만 막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보안적인 시큐어 코딩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건 크게 나쁘지 않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보안회사가 이렇게 보안적 지식만 보진 않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회사는 기갱한 팀장님 쪽에서 주로 인공지능으로 졸업한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을. 그리고 다 대학원 한 4명 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명이 인공지능 쪽으로 갔어요. 승면이랑 또 1명. 아무튼 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인공지능으로. 창수. 맞아. 창수 2명이 갔는데, 둘 다 인공지능 쪽에 갔어요. 그러니까 1명은 완전 인공지능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대표가 인공지능 박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분이 창수 보고 되게 놀라셨었어요. 왜 이렇게 비전공자 이렇게 잘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너는 진짜 괜찮다고 하면서 창수 데려갔고, 그 다음에 승면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쪽 하고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 쪽에서 더 발전하면 인공지능 쪽, 여기다 학습을 붙이면은 사실 인공지능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2명 갔죠. 근데 인공지능 클래스나 이쪽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10명이 그래도 좀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수료를 해야 되는데 수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팀노바 홈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그 상장이 있어요. 이제 남가주대학교 간 이제 동호 친구가 유난히 수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대회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연합 페스티벌에서 동호가 논문으로 1등 했어요. 근데 이때 학사였어요. 학사였고, 이 대회는 논문 대회이기 때문에 한국보안윤리학회가 개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후원한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연합 페스티벌 공모전에 창의적이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논문 및 코딩 부문에서 수상을 하고, 이 대회가 좀 권위적인 대회죠. 2018 춘계학술 대회에서 팀노바 팀원들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는 깜짝이야. 대표자로는 동호가 갔고, 지금 여기에 지금은 팀원이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아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승면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급한 승면이
그 유리, 그리고 동호 이렇게 있죠. 유준이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 1등 팀이 한 팀밖에 안 뽑는데 다 팀노바 출신인데 팀노바에서 1등 했어요, 이 대회에서.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밑에는 다 대학원생들, 거의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얘 단체 대회에서 또 여기서 우수상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대회를 전문적으로 나가진 않고요. 사실은 그냥 재미로 나가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 공부 자료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뭐 이렇게 했는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또 그러니까 수료생들이 있거나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보통 보내는 추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그냥 재미로 나가봤는데 1등 해가지고 저희도 되게 놀랐거든요. 2개 대회에서 1등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논문 준비 같이 해서 이제 그 남가주대학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세계 10위에서 20위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석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아직 수료는 아닌데 이 친구는 올 거예요. 교수가 꿈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수가 되려면 저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어떤 연구하거나 자기 논문의 수준들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하신 거지? 어떤 것들을 배우든지 알 수 있는지 댓글 남겼습니다. 일단은 팀노바에서 배우는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학습적인 측면을 더 많이 다뤄요. 그래서 학습적인 측면 배우고, 데이터 크롤링하고 그걸 어떻게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할지. 근데 그건 이제 기계관 팀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라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냥 제 생각임을 그냥 밝힐게요. 일단은 데이터를 일단은 가져와서 그거를 분산 저장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스파크나 뭐 웹리듀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존성 있는 하드 프로젝트에 의존성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에서도 일부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아마 두루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 딥러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층 학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1등한 대회도 가짜뉴스 탐지, 인공지능으로 가짜뉴스 탐지하는 그런 걸로 했었고, 사실 저희가 막 나가서 그렇지 사실 대회에서 수상한 것만 합치면 20건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다 1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 대회 파는 게 아니고 해커톤 같은 거 다 합쳐서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통 그렇게 되는 거는 아마 개발 기본이 탄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보다 대학과의 차이라면은 좀 대학은 학문적인 거 그런 게 좀 더 발달하고 아무래도 더 긴 시간 동안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학원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대학원 가시기 전에 좀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시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공부할 때 그냥 가서 막무가내로 컴퓨터공학 전공도 아닌데 난 무조건 가겠다 이러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이. 실제로 제가 이제 카네기 멜런이나 예전에 MIT나 이런 그쪽에 이제 대학원은 어떤 기준으로 학부생을 뽑나 이렇게 봤더니 아예 관련 전공자 아니면 아예 그 자격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요새 융합의 시대라 좀 다른 전공 친구들도 컴퓨터 공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쪽에서는 졸라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느 정도든 이제 기술이 있는 게 좋다. 근데 그런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리고 가기 전에 큰 틀을 만들고 대학원에서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더 깊게 집중할 수 있게 팀노바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아예 인공지능 특화라고 보긴 힘든데 사실 인공지능도 개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수준이 낮으면 대회에서 수상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학술 대회에서 그러니까 정보처리 학회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학회 중 하나예요. 그 IT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학회에서 1등상을 수상할 정도면 사실 꽤 수준은 있는 거죠. 그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밑에 보통 대학원생들이 많이 나가는 대회예요. 그 대회는. 그래서 나름 수준이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객관적인 수상 내용 같은 거를 안 보여주면은 이제 뭐 굉장히 의심을 해요. 뭐 학원 수준 그렇지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까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저런 어떤 이렇게 빼박 못하는 증거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작품들이 많진 않은데 그 인공지능으로 탐지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는 작품들이 은근히 몇 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승면이 작품은 데이터 분석 쪽이 나왔고 창수 작품이 인공지능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했더라도 그냥 일반 서비스 개발하는 회사에 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케바케다. 그때 그거 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만약에 그게 썩 내키지 않으면 대학원부터 먼저 가시고 부족하면 팀노바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기보다는 개발이 부족할 때. 그리고 위에 분 손도담님 손도담2님 저도 언론 들어갔으면 보안이 어렵기도 하고 선택한 분들이 없어서 수료자 분들이 안 계신 거였군요. 많이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을 많이 안 하는데 어쩌겠어요. 선택을 안 하는 거. 그쵸? I 회사에 받는 거미 TM 인 땡땡능 에디션 같은 솔루션을 완성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기간도 기간인데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야 되죠. 양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단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보통 이제 인공지능 쪽 이제 개발 기술은요 대학원에서 이미 관련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창업을 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꽤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실제로도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초기 때 보면은 괜찮은 대학원생 기술 베이스로 깔고 같이 창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라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보면은 진짜 괜찮으면은 서로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창업해가지고 되게 잘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진짜 많아요. 그리고 대학원생 아무래도 박사학위자들은 좀 더 이제 창업할 때도 투자가 좀 잘 되죠.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인정해줘야죠. 그리고 보안 하나로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보안 플러스 인공지능 융합도 해보고 싶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선택하셨는데 꿈을 크게 먹었으니 미친듯이 공부할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공지능은 요 정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메인 그런 커리큘럼은 아닌데 근데 뭐 그래도 지금은 한 10명 하면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기계안 팀장 쪽에서 한 10명 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한 50%만 수료를 해도 벌써 한 5명 정도가 수료될 테니까 그걸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걸리긴 할 텐데 아마 올해도 한번 대회를 한동안 우리가 안 나왔었는데 한번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작품 완성될 때쯤에 한번 논문 대회를 또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